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국 교수라고 합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여러 가지 중독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복지나 심리나 간호 등의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학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약 중독자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실태조사 역학조사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거된 사범의 숫자에다가 소위 이제 암수 범죄율이란 거를 이제 곱해서 대략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용자, 사용자의 상당수가 이제 중독자이겠죠. 네, 그 수를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2015년에 이미 10,0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2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암수 범죄율을 적게는 20에서 크게는 요즘 한 35, 40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면 20,000명 곱하기 30을 해도 60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성인 인구의 1%가 이미 넘어가는 질병의 개념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이고요. 근데 이전에 이제 마약 사범이라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약은 사실은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질병 이전에 우리가 범죄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지금도 많죠. 주무부처도 그러다 보니까 검찰, 경찰, 식약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치료의 개념이 많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치료 병원의 개념도 사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알코올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전문 병원이라는 곳이 있고, 실제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지 외래 치료 환자 중에 여전히 적지만 그래도 상당 비율이 이제 알코올 사용장애 중독자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은 그 통계 자체가 많이 뽑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추계를 보더라도 2,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게 적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약 치료와 마약 치료 보호를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마약 치료는 보편적인 그냥 의료적 치료입니다. 어디서든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치료 보호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 있고 이 치료 보호 기관에서 치료 보호 제도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가에서 100% 치료비를 다 대주는 제도가 이제 마약 관리에 관한 법에 정의가 되어 있었고,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한 20곳 못 되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것들을 50개까지 늘리자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마약류 종합 대책에서 새로 이제 제안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보호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도 사실은 치료 보호 제도를 통해서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은 실질적으로 2군데 내지 3군데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검거된 사범들을 치료 보호 제도, 소위 기소유예를 하면서 치료 조건을 다는 경우가 실제로 매해 10명조차도 되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약류 사범들이 본인 스스로 저기가 그래도 좀 치료를 잘 해준다고 해. 우리들 잘 받아주는 병원이 저희가 있어. 라고 찾아가서 이제 치료보호제도로 제가 돈이 없으니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치료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질적인 형태이거든요. 국가에서 100% 다 치료비를 대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1년에 한 번 치료비를 대주는 거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의료기관에서 돈을 한마디로 말해서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자체랑 50대 50 매칭을 하는 형태로 주다 보니까 그 의료기관이 소속된 지자체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환자를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홍보를 해서 치료 보호 제도를 이용한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지도 않고, 마약 사범을 어떻게 벌을 주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게 치료 보호 제도라는 거고, 이게 마약류 관리법에 아주 작은 조항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편적으로 그 마약 사용 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 응급실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전혀 별다른 아무런 제도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마약 사용 장애를 질병으로 보고 보편적인 신체, 정신 질환 의료 체계에서 이제 더 잘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뭐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전혀 없었다. 작년부터 해서 몇 개의 이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보면 실제 이제 마약류 관리법의 거버넌스 자체가 이제 마약류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제 국무총리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의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주무부처가 이제 식약처로 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대부분의 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들이 대부분 이제 식약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제목 자체가 이제 관리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들은 치료나 재활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된 부분이 되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들이고 또 한 가지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관리 감독과 특히 의료용 의약품과 관련된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이 두 가지가 특징이거든요.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마약류 사용 장애를 보편적인 질병 문제로 보고 치료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 식약처법이 되어서는 아니고 이 중독을 치료를 지원하는 법 체계가 사실은 따로 마련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인데 보면 결국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치료와 관련되는 거 치료 보호 기관에 대한 규정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법에도 보면 치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또 치료 보호를 또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으로는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치료 보호 제도에 대한 내용만 커버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이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중독의 여부라든지 중독의 위험이라든지 이걸 의료 행위로서 좀 선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치료, 예방,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원칙을 근거하지 않은 법의 어떤 한계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이 부분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독을 선별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들에 대한 좀 국가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나 거버넌스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활 상담을 강화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재활이나 상담은 마약류 사용장애라고 하는 질병을 봤을 때 초기 급성기 의료적인 치료와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치료보호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하고 긴밀하게 협력체계나 연계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걱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치료나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이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과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거버넌스의 체계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보호기관들이 치료를 잘 하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운영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수가화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적절한 이제 치료비를 지불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올해 이제 다행히 마련이 된 거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실제 이 제도가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실행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의료계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잘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마약 치료가 활성화되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단 부담금을 공단 건강보험에서 대주는 식으로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으로 보면 본인 부담금만 별도의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달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하는 그 사례들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이 된 거죠.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은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환자들을 좀 안심하고 더 많이 보게 할 건가? 그러면 보편적인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마약 환자를 치료할 때 건강보험으로 마약 환자를 치료할 때 수가가 좀 보완이 돼야 돼요.
이게 공존장애 약물 치료를 하지만 마약상행장애 자체에 대한 약물이 없기 때문에 상담치료나 면담치료, 정신치료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수가라든지 또 범죄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에 대한 위험 수가 가산이라든지 이런 마약 환자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도 같이 따라가야 이게 이제 늘어나는 급증하는 마약 환자들을 좀 의료적 치료의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보편적인 의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24시간 상담 콜센터는 늦었지만 상당히 반가운 조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 어떤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라 재활, 마약류의 치료와 재활과 관련된 상담 콜센터이기 때문에 보다 치료적 관점에서는 이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어떤 하나의 루트가 생겼다는 점에서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마약류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실은 상담가나 재활 전문가 자체가 전국에 17개의 재활센터를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양성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현재 치료보호기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형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지역에서 조금 역할을 해오고 있던 마약대체운동본부 지부에서 이걸 위탁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 좀 전문 상담 인력들을 기존의 마약류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던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좀 양성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좀 모자라고 있는 재활이나 지역사회 연계 기능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분히 약간 한꺼번에 이제 열 몇 개를 전국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아젠다에 너무 좀 강조하다 보면 이런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보완이 돼서 좀 추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문제가 일부 일탈해서 보편적인 일상의 위험으로 이제 전환이 완전히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질병 시스템이라고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의 대응 체계를 만들어지고 나더라도 마약류 환자들이 기존의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치료의 난이도 때문에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잘 기능하지 않을 수 있으니 특별한 지원책을 더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 두 가지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이제 경험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본인의 경험에 의존한 게 여태까지 치료였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조사, 연구, 치료 기술 개발을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 기술을 만들고 몇몇 혁신센터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정을 해서 치료 기술을 만들고 치료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이제 국립병원 모델은 있었어요. 국립부곡병원이 사실은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환자들을 가장 열심히 치료를 했고 잘 치료를 받았던 이제 병원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일하시던 정말 헌신적인 의사 두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병원을 나오시게 되면서 사실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공 체계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일하는 헌신적인 의사 몇 명에 의존하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공병원이니까 사실은 공무원 임금 테이블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공병원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경기 도립정신병원에 이런 마약류 치료 센터 모델을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설치를 해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는 되게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도 좀 보면 근데 결국 인력의 문제이고 헌신적인 한두 명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형태라면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류 치료라고 하는 그런 좀 어렵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떤 이런 일들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인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좀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경기도가 또 수도권이 마약류 환자가 워낙 사범이 많기 때문에 사법 체계랑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치료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아직은 외래 치료나 지역사회 치료가 합쳐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응급 차원의 급성기 치료를 주로 이제 담당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시면 마약류 사용장애 환자의 급성기 치료가 정말로 수요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외래 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성기 치료 이후에 이제 외래에서 자주 보면서 어떤 재활의 개념으로 재발 예방을 하는 그런 좀 지역사회 기반의 개념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되면 아주 좋은 모델로서 잘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